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TCS요. 네, KTCS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600원에 40%요. 네, 2,600원에 40%요. 네네. 네,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야 파는데,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40%나 갖고 있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게 무서워갖고 그래도 이만큼 이래 됐는 건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사놓을까 싶어, 사면 어떻겠나 싶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TCS를 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주가가 이제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테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슈팅이 나오거나 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건데, 뭐 돈을 잘 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은 지금 뭐 신한지주라든가 은행주는 지금 하늘 날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주가가 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의 관심도라든가 재료, 돈이 들어와야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이런 지금 KTCS라는 기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 적을까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물론 시장이 아직까지 시작이 많이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안 흘렀지만 지금 5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이 8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증시에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800만 원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시에 오늘 하루 대금이 얼만데요. 거래대금이 1조가 넘어가는데 8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기업. 지금 내가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8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기업에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결국 나만 또 힘들어지는, 시간만 너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중도 40%도 좀 많은 편이시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지금 증시가 2200을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가 조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2400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2000원에서 2400원 정도 사이쯤에 슈팅권이 나올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래가 부족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일시적인 슈팅이 나오게 될 텐데요. 저는 그때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냥 2200원 선에서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200원에서 2,400원쯤 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삼성 SDS 맞으세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7만원에 20%인데요. 네네. 네, 한번 올라갔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한번 수익 낸 걸 놓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20만 원까지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삼성 SDS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네. 20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이 좀 줄어드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20만 원까지 봤다라고 했잖아요. 20만 원까지 가면 21만 원 봐요. 21만 원 가면 22만 원 보고 22만 원 보면 또 23만 원 보고 계속 그래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목표가를 자기 스스로 올려가지고 절대로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정하지 않는 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도를 하는 방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매도는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욕심의 크기예요. 그냥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매도하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뭐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든 19만 원까지 올라갔든 내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못 냈다라는 게 아쉬울 뿐이지, 아예 수익 안 내도 돼, 지금 내가 들어간 돈 현금이나 본전이나 지키자라고 하면 오늘 팔아도 아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내 기준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가져가고 싶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얘가 내려가면은 아우 어제 팔 걸 때문에 계속 내려갈 때마다 또 못 팔고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이 오게 되면 난 그냥 바로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내려갔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실을 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네, 손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본전이 왔을 때는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비중 줄여야 되나요? 맞아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삼성의 SDS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랑은 다 필요 없고 내 본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맞나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그렇죠. 아닐까요? 아니, 얘가 기업이 전망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본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주식을 할 때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본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17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17만 원 무너질 때는 그냥 어김없이 손절해버리시면 돼요. 그냥 손절도 아니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내가 좋은 가격을 찾아가지고 다시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17만 원 이하에선 들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네. 17만 원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17만 원이 안 무너지면은 들고 가는 거고요. 무너지면 바로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 그냥 수익이 나면은 내가 적당히 욕심이 안 나는 선에서, 적당하다 싶은 선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적당한 선이 약 한 10%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 18만 5천 원 정도가 되면 약 한 8%에서 9%, 10%대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네. 그냥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또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주식을 못 하죠. 그죠? 네네. 그러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돈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7만 원에서 내가 팔 수 있냐 없냐예요. 내 본전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고,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하시던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7만 원 내려갈 때는 들고 가지 말자. 그리고 18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18만 5천 원쯤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무너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토리 BNT요. 29,000원에 20%입니다. 네, 지트리 BNT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예. 네네, 지금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요. 네. 오늘 매도 얼마쯤 가면 매도할까요? 네, 매도 언제쯤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지트리 BNT를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제 어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거요. 네. 한 2달 됐습니다. 2달 되셨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얼마쯤 왔을 때 매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어디에서 팔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표가를 정하면 안 돼요.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은 주식은 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요. 목표가를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거든요.
정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적당선에서 내가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까지가 좀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요, 이해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이걸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고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얘가 변화가 올 거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겠죠? 또는 한 개 더 추가한다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뭐 횡보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가는 거 하나, 횡보하는 거 하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할지 그냥 결정을 하면 돼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내가 챙길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지금 지난 32,000원짜리가 돌파하게 되면 한 35,000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32,000원을 뚫게 되면은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나는 이제 좀 매도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게 되면 기다려도 괜찮잖아요. 아직 손실도 아니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니까는 내가 지난번 2달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렸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매도한 다음에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얘가 다시 또 좋은 자리 주면 다시 오는 게 나을까요? 매도했다가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면 올라갈 때 전략 나왔고 횡보할 때 전략 나왔고 밑으로 내려갈 때 전략은 본전에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목표가가 있든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은 35,000원 정도에서 내가 매도하면 되고 횡보하면 기다리면 되고요. 밑으로 빠지면 29,000원에서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이제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략을 짜놓고 마음 편하게 두 발 딱 뻗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안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목표가를 정하고 G트리 BNT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될까요? 좋은 기업일까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는 내가 여기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3가지만 기억하시고 일단 본전 무너지게 되면 바로 정리하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35,000원대에서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이탈하면 매수가에서는 매도하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35,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 주식. 네, 삼성전자요. 예. 네, 매수가랑 54,900원에 10%요. 네, 54,900원의 비중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나 좀 알아야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 54,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 이상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 예상이 맞다면은 시장이 일단 2,200을 뚫어냈고 그리고 2,300, 400 정도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이 들어맞다면은 얘도 한 57,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다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고점 시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내일 당장에 갑자기 코스피랑 코스닥이 10% 갑자기 폭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거품처럼 풍선이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져 있기 때문에 오늘 터지냐, 내일 터지냐, 한 달 뒤에 터지냐, 2달 뒤에 터지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터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심을 하느냐 조심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방송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지난 2017년에 급등을 했었을 때보다 실적이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아마 기대감 때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TSMC라든지 다른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시총도 밀리고 실적도 밀리고 점유율도 다 밀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영광 1위였던 거예요. 2017년, 2016년, 18년까지가 1위였던 거지 지금은 2위 자리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점점 하향 추세를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투자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청자님처럼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까라고 매수하는 사람들의 그 매수가 끊기게 되면,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은 손님들 저기 식당 맛있겠지 하고 들어오는 그 손님들의 줄이 끊기게 되면 식당의 매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과 앞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정말로 앞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현 상황, 우리가 팩트를 봤을 때, 거품 다 빼고 팩트만 봤을 때는 하향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점이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나 매수할 메리트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54,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이거를 계속 들고 가셔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수익이 나도 크게 날 만한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마 재미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거라면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니라 제약 관련주, 어차피 주식을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약 관련주로 아주 급등주로 그냥 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보수적으로 할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은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인 거죠. 차라리 보수적일 거면은 현대차라든가 한국전력과 같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장기로 봤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3,500원이 무너지게 되면 큰 손실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투자 방법을 조금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안 무너진다고 하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서 2,300~400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요, 역시나 57,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간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도 하시고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53,500원이 무너지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6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리스텍 네. 1,750원에 20%. 네, 1,75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코로나 이전에 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안 올라오고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제이스택을 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거는 굉장히 줄어서 지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던가 OLED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돈이 이렇게 너무 급등하다 보면은 결국 그쪽에 돈이 안 들어가고 차선책을 자꾸 찾게 되어 있거든요. 안 올라간 게 또 뭐가 있을까? 안 올라간 게 또 뭐가 있을까? 하게 돼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이스택은 아직도 안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것도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OLED 쪽으로 테마는 엮여 있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 테마가 굉장히 약한 것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하고 있는 산업이 그쪽 테마에 완벽하게 100% 맞물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려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직접적인 수혜를 못 받은 것 뿐인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저는 이렇게 우상향해서 지금은 아마 12,000~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대신에 그렇게 올라갈 때 14,000원대를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른 우상향 기업들처럼 막 2만원, 25,000원 갑자기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14,000원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4,000원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매도를 할까 더 가져갈까를 고민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네. 올라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못 사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거였으면은 코로나처럼 한번 이렇게 확 빠졌을 때 저 5,000원까지 내려갈 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쳤으니까 다음번에 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기회도 아니고 나한테 위기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시간을 좀 투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4,000원까지 그냥 기다려볼까요? 14,000원까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가는 걸 지켜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네네. 네, 어디까지 그냥 가격을 정하지 마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어디까지 네. 가는지 보고 그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14,000원이라는 거예요. 14,000원까지 아, 간다는 게 네네. 아니라 거기가 가면 아, 의미가 네.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가져가시길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 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14,0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잘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다우 데이터요. 다우 데이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700원에 10%요. 네, 12,700원의 비중 10%요. 네, 네, 지금 13,950원이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 네. 여쭤봐 드릴까요? 제가 놓쳐가지고 네네. 그때 15,000원인가 16,000원 갔을 때 네. 사는 걸 놓쳐가지고 네네. 어느 선에서 팔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매도 네. 언제쯤 하면 좋을지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다우데이터 1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또 수익을 놓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놓쳤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지어로, 네. 이거 대한민국에서 그냥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네. 내가 안 챙긴 거지 절대로 네. 못 챙긴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아예 금지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안 챙긴 건 내 잘못이고요. 그리고 네. 16,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 이후에라도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만족하고 매도하면 되는데 16,800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고가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할 때는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 이 자리는 결국 저 최고점 말고서는 15,000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만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냥 12,000원쯤 내려왔다가 15,000원쯤 올라갔다가 12,000원 내려갔다가 15,000원 올라갔다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6,800원을 기억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 뿐인 거지, 사실 여기서 15,000원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12,000원에 다시 사고 15,000원에 매도하고 12,000원에 다시 사고 했으면 수익이 몇 번을 챙겼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막 가만히 놔두면은 막 매주가 되고 뭐 된장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매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15,000원짜리를 뚫으려고 좀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다우데이터는 테마라던가 재료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15,00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뭐 또 최고가에 매도해야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17,000원 가면 또 18,000원, 18,000원 가면 19,000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그냥 내가 15,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16,500원부터는 언제든지 내가 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음봉 내려갈 때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봉 올라올 때 그냥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 가지지 마시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 15,000 16,500원부터 그냥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밑으로 네, 밀리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본전 이하에서는 들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700원 무너질 때는 수익은 못 챙길지언정 손실은 네. 보지 말자. 본전에서 바로 네.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이라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6,500원 이상에서부터는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매수가가 무너지면 본전을 잘 지켜야 하니까 역시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IS요. 네, CIS요. 네, 매수가, 예. 네, 6,150원에 10%요. 6,15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제가 사는 날부터 계속 떨어져서 이거 네.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매수하신 날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네. 좀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CIS 6,15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지금 이게 역사상으로요, CIS라는 기업이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2016년 한 말쯤에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6,2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6,240원이 CIS라는 기업이 역사 속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만들었을 때가 6,240원인데 그걸 6,140원, 6,150원에 사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비싸게 사신 거예요. 아유, 자랑스러우세요, 혹시? 어때요? 자랑스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요. 예, 맞아요. 주식은 내가 자랑스러운 매수가에 사야 되는 거지, 부끄러운 매수가에 사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두고두고 부끄러우실 거예요. 이거 이거 오늘 영상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가문 대대손손 이렇게, 갑으로 물리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처음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나 이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 계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의 재산이 탕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게 반복이 돼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다른 상담 방송이라든가 다른 데 전화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뭐라 해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비싸게 산 건지 아닌지를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비싸게 샀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은요, 이거 매수하실 때 그 감정과 그때의 기억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세요. 아, 이거 CIS 내가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지, 뉴스에서 좋다고 해서 샀지, 자꾸 올라갈 것 같아서 샀지,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모르고 사버렸지, 그걸 자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데자뷰를 느껴야 됩니다. 아, 저번에 그래서 내가 CIS 고점에 물렸어,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사시는 일은 없어요. 수익은 못 낼지언정 이렇게 위험하게 고점에 물리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CIS 이거는요, 제가 뭐 수익 내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때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상 최고점에 사신 분께 뭐 들고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5,500원을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지난 고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5,800원까지는 상승해 줄 거예요. 예. 그때 그냥 손실 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너무 엉터리로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빨리 정리하시고 새롭게 새 마음 새 뜻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 선에서 올바르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5,800원에서 저는 바로 정리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5,500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들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500원 무너질 때 바로 손절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500원 지지 나오면 5,800원에서 매도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종목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요. 네, 대덕전자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한 25%다. 매수가 16,800원이요. 16,800원에 비중 25% 맞으세요? 12,800원, 12,800원. 네네, 12,800원이요. 예. 네, 이게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걸 사니까 오늘 조금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데요. 네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면 여쭤보려고요.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그저께 했어요. 네네, 그저께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덕전자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네. 이분도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진짜 대한민국 어르신들 너무 걱정됩니다. 진짜 제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 미쳐버리겠어요. 요즘에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점에 이렇게 물리시는 거 보니까 이 앞으로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뭔가 고점에 살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좋아 보이게끔, 그리고 실체는 별로 없는데 자꾸 주가는 올라가서 사람들이 달려들게끔 만들었고,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퇴자금으로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주식에 들어오게 되면 돈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누가 뭘 돈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실제로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짓말로 떠드는 사람부터 해서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이 자랑처럼 내놓으니까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실 때 지금 이제 대덕전자처럼 이렇게 고점에 사셨을 때는 사실은 전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상장이 되었고 고가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좋을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경사가 있을 때 겹경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사가 있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경사가 없으면 거기서 파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가 딱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전망이 앞으로 이런 기업이고요.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님을 2번 죽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망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짧게 손절하는 방법부터 조금은 익히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2,300원대 물론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전망이랑 상관없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12,300원대에 그냥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과 슈팅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 조금은 여유는 있기 때문에 슈팅 나올 때 한 15,000원쯤에서 정리하시고 제가 뭐 아들 같이도 느껴지실 거고 조카 같이도 느껴지실 텐데 그냥 젊은 사람의 진심 어린 좀 충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소중함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양봉은 한번 좀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12,300원 손절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한번 나올 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전망은 좋아도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좀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2,3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패스요. 네, 네패스요. 32,2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단 바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패스 3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안녕하세요. 방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상담 들어오는 종목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고가에 물려가지고 들어와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고가에 물려서 상담 전화가 많다라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 단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주식은 매일매일 매수 매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고수는요,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수들은 뭔가 자꾸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자꾸 해야 되는 매수 중독, 그러니까 매매 중독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좀 대다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고점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맨날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국 고점에까지도 이렇게 매수하게 되는 시장까지도 나는 위험한지도 모르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나비 이렇게 막 날아다닐 때 나비 쫓아다니면 어때요? 막 앞에 뭐가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차가 오는지도 보지도 않고 나비만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딱 지금 시장의 모습이에요. 매수와 매도만 쫓다 보니까 고가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아닌지, 거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꾸 매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들만이 지금 현금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네패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고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패스도 현재 상태에서 위쪽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얘도 지금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위쪽에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2014, 15, 16, 17, 18년도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매도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비싸게 매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팍 내려버리면 폭락을 해버리니까 한 번에 매도하지 못하고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팔면서 주가는 안 떨어뜨려야 되니까 자꾸 좋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좋다고 아마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그러게요. 시청자님처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래에 샀던 사람들 다 돈 벌고 이제 위에 산 사람들만 남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다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아요. 얘도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전자 부품이라던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면은 32,0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32,000원 뚫고 34,000, 36,0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큰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는 일단은 올라갈 예. 때 정리하시고 좀 잠시만 주식을 잠깐만 쉬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 매수 안 네.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잠깐만 쉬시면 좋은 매수가,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35,000, 6,000원대 정리하시고 밑으로 밀리면은 네. 들고 가지 마시고 저는 29,500원 내려갈 때는 바로 손절하자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5,000~6,000원쯤에서 수익 잘 챙기시고요.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네. 많이 슬펐는데 네, 마지막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정신 차리시고 네. 고점 투자 안 하시는 게 진짜 내 재산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만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